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일단은 4강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하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하느냐, 나경원 후보가 진입하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각이 다른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윤 전 대통령 쪽에 많이 쓰고 옹호를 하고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4강에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또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원래 자기 어떤 정체성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좌우가 있다면 우측 중에서도 우클릭 끝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보수층 또는 당심의 어떤 마음을 많이 사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경원 후보의 어떤 이런 갑작스러운 행보 자체가 보수층에 이게 진정성으로 다가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층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온 것은 중도층의 표심, 이것이 이제 승패를 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2강에는 그럼 누가 들까? 그래서 2차 경선의 이제 관전 포인트, 그리고 2강에는 누가 들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관전 포인트와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오늘 설명을 드리고 2강 안에 이제 누가 들을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역시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참고하고요. 또 제 생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명에서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이제 압축하는 1차 예비 경선, 결국 이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4명이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1차 예비 경선 자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상위에 이제 4명을 추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반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역으로 투표하는 거, 이걸 이제 방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반 국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러면 누가 1등을 했을까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죠. 왜냐면 그걸 봐야지 2등이 누가 할 수 있을까, 결승에 누가 오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는 이제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금하다 할지라도 이걸 발표하는 것 자체는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이 후보가 당연히 1차 예비 경선을 통과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후보가 이제 4강에 진입한 것은 좀 의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1차 예비 경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터졌어요. 뭐냐면 대통령 변호인단 인사들이 윤석열 신당 추진, 윤어게인 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지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어떤 비판 여론이 이제 4강 진입을 좀 갈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경선은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경선은 크게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한 파, 그게 바로 한동훈, 안철수, 그 탄핵에 반대한 파, 김문수, 홍준표 2대2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이 경선에 어떤 흥미를 더해주고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 짜여졌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 3대1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3명 대 한동훈 후보.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제 공개를 받으면 물론 더 체급을 더 키워줄 수 있긴 하지만 흥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뭐 탄핵에 반대했냐 찬성했냐 이제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탄핵 찬성파 둘, 탄핵 반대파 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보들이 2차 경선에서는 첫 번째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인식이 무엇냐 이것까지 토론을 좀 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파면된 이후에 이 처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공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재명 후보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경우에 연대, 연합 이거들에 대해서도 후보들 입장이 어떠냐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뭐 제가 볼 때는 2차 예비 경선 투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결국 2대1 대결 구도로 이제 짜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 처음에 여론조사하고 이제 2차는 좀 틀려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지지층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근데 2차 예비 경선은 이제 당심이 훨씬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을 찬성하면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생각이 저는 옳다고도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드는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좀 상당히 미묘한 흐름이 지금 보수층,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패널들이 할지 또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한 40%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탄핵 반대를 내건 후보가 앞서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약간 미묘한 기류가 생기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건 신당 창당 이런 움직임이 되면서 보수층,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1차 예비 경선에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경선은 27일과 28일 양일간에 진행이 되죠.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2차 경선 때부터는 당심이 반영되는 그런 여론을 잡기 위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 분개와 조기 대선을 한동훈과 안철수가 탄핵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귀책사유로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법한 계엄에 선을 긋고 탄핵을 건너야 한다. 이게 바로 안철수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당원을 설득할 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경선의 결과를 이제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다음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탄핵에 간 건너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뭐 그 생각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윤호기인과 관련해서 제가 쇼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으면 이번 대선을 승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국민의 지지층도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책성보다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아야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찾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경선이 진행될수록 탄핵 이슈는 굉장히 잦아들 거고 이재명과 어떤 경쟁력이 누가 더 강하냐, 경쟁력이 있느냐 그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랄지 이준석 후보랄지 새미래민주당 같이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것보다는 이제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합재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4강에서 2강으로 가는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2강 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는 뭐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2강 안에 누가 들을 것 같은지 그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볼 때는 뭐 김문수 그다음 홍준표 후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제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그다음에 2강이 된 다음에 과연 1강은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2강이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